안녕하세요. 자, 어음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새는 그 전자어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상거래에 있어서는 어음을 많이 썼죠. 물론 그 개인들 간 민사채권 관계에서는 그냥 금전에 대한 대여하고 차용증 쓰고 이런 식이었지만 그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좀 특수성이 있고 대량으로 빈번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래서 어음을 전전 유통시켜가지고 그거를 어떤 가치의 수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발행인한테 지급 제시해가지고 이를 그 물품 대금을 변제받고 다른 배서인이라든가 발행인들은 그 이제 전전 유통시켜가지고 그 어떤 금전적인 융통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했죠. 그래서 어음이란 제도가 발달된 건데, 자, 어음의 유통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어음법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구별하고 있어요. 환어음 부분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기울하고 뒤쪽에 어음법 75조 이후에 약속어음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서 앞쪽을 많이 준용을 하고요. 특이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어음법이 굉장히 그 해석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 어음법의 내용이 수표법에도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수표의 특징에 따른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죠. 자, 어음의 개념을 볼까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에게 일정한 어음 금액을 일정 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어음은요. 어음 발행인이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는 지급 약속증권. 그죠? 이렇게만 보면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 밑에 보면요. 은행도 어음이란 얘기도 나오고,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 이 어음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주로 이제 문방구어음이죠. 그 말은 그 문구점에서 그 어음 용지라는 걸 팔아요. 조그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음 용지라는 걸 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개인들 간에. 그런데 그 발행하는 그 은행의 지급지가 은행인 경우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있죠. 그리고 환어음 같은 경우에 지급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발행인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은행도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가 나와 있죠. 표에 보면 기본 당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3당사자 관계죠. 근데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2당사자 관계다. 그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환어음은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해요. 발행인, 수취인. 그런데 여기에 은행이라는 A라는 은행이 있든지 그러면 지급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전전 유통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청구를 하든지 전전 유통이 안 되고 을이 수취인이 바로 청구할 때는 지급인한테 지급기일에 이게 이제 환어음의 모습인데, 약속어음은 돼 있는데요. 자, 발행인이고요. 수취인이에요. 근데 지급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발행인한테 청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전 유통됐을 경우에는 발행인한테 약속어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인이라고 인수인이라고 하는데 어음의 인수라는 개념이 약속어음에는 없어요. 밑에 보면은 인수제도라는 게 환어음에는 인정되는데 약속어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복본이나 등본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어음법에는 환어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어음 내용은 환어음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음의 경제적 기능은 신용수단, 지급수단, 담보수단, 추심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신용수단이라는 거는 그 어음 발행인은 어음의 지급기를 장래의 특정일로 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금의 신용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도 대금 지급을 좀 미뤄가지고 그 신용을 가지고 내 신용으로 지급기를 미뤄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용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지급기를 좀 미뤄준다 이거예요. 내 신용을 보고.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업어음을 발행하면서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어음 수취인은 약속어음 기일에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교환 결제받거나 지급재수에서 간편하게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발행인이 이 은행하고 뭐 당좌 대출 계약, 당좌 거래를 튼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이 나중에 은행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은행이 뭐 돈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 수단으로서 간편하게 뭐 은행이 뭐 어음만 제시하면 뭐 특별한 형식상 하자가 없다면 그냥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인 관계로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보수단은 금전소비 대차에 있어서 차주는 차용증서에 가름하여 또는 차용증서와 함께 대주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도 하는데요. 어음은 장래 지급 확보를 위한 담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음을 가지고 담보를 한다. 그리고 추심수단,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인 또는 피비해서인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어음을 자기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형태로 매매대금 추심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금전거래의 수단, 금전의 어떤 대용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추심받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기본적인 기능은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어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음의 종류, 어음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방구어음하고 은행도어음 있죠.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개인 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어음 금액을 직접 영업소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어음으로 어음 용지를 주로 문방구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명 문방구어음이라고 하고, 은행에서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어음 교환서를 통해 지급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처분이라는 게 되지 않고 은행 거래의 정지 처분도 받지 않는다. 사인들 간의 거래요. 금전 대신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은행도어음은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어음 용지를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가지고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 장소가 거래 은행이며 은행을 통하여 어음 금액을 지급한다.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아까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급한다. 은행 도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사실관계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르는 용어도 다를 수 있다는 이거예요. 이건 분류 기준이 문방구어음이냐 은행에서 발행한 거 발행인 에 대한 어떤 그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앞 페이지에 그 옆에 OX 문제는 적금 통장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이게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 제2장에 보면은, 저 157페이지, 뒤에 그 표가 있죠? 어음의 법적 성질의 유가증권성에 유가증권의 개념이 있어요. 사건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권리 주장을 위하여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적금 통장을 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한다. 내 적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할 때 증권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적금 통장이 유가증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자 진성어음, 융통어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진성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어음, 진짜 어음이란 얘기예요. 상업어음이고요. 근데 융통어음은 뭐냐면 정상적인 상거래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조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원인 관계는 없이 그냥 어음만 이렇게 발행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융통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
뭐 무인증권성이라든가 이런 형식 때문에 어음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어음이 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어음, 반부어음, 할인어음, 이건 뭐 중요치 않은데 개념만 보겠습니다. 대부어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증서의 일부로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어음. 대출 받을 때 채무자가 작성하는 어음이네요.